근대적 시설 볼게요. 방문국은 1883년도에 만들어진 최초의 근대적 인쇄소예요. 자, 넓을 박이에요. 문은 글문, 문자 할 때의 그 문이에요. 그래서 문자를 넓게 알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글을 넓게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쇄를 해야지 여기저기 대량으로 만들어서 넓게 알릴 수가 있죠. 그래서 방문에서 글을 넓게 알려? 이건 바로 인쇄하는 곳이구나. 그래서 근대적인 인쇄소다. 그리고 이 방문국에서 한성 순보를 간행하게 됩니다. 기기창은 기기가 무기란 얘기고 창은 창고예요. 그래서 근대적인 무기 창고가 기기창이고, 기기창에서 외워야 되는 거는 우리 예전에 영선사 공부할 때 영선사 대표는 김윤식이고 영선사 파견이 계기가 돼서 기기창을 만들게 되더라. 이렇게 외워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암기법을 영선사 윤기라고 말씀드렸죠. 영선사 관련해서 외워야 되는 건 윤기다. 그래서 영선사, 젊음을 선사하면 윤기가 난다 해서 윤이 김윤식, 기가 기기창이었어요. 그래서 영선사 윤기를 생각하시면 영선사 관련해서는 김윤식이 대표고 기기창을 만들게 되더라. 그래서 기기창 하면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김윤식이 영선사 파견이 계기가 돼서 만든 게 기기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당시 연도암기 관련해서 스토리를 보면 1880년에 개화정책을 스타트를 해요. 그러면서 다음 해인 81년도에 해외에 사절단을 파견하죠. 청나라에 파견한 사절단이 영선사예요. 영선사를 통해서 청에 유학을 하는 거예요. 이 청나라에 유학을 갔는데 82년도에 이모군란이 터져. 그러니까 청나라의 영선사 대표로 가서 유학하고 있던 애들한테 야, 너희들 다시 조선으로 컴백해. 그래서 82년에 이모군란이 터지고 다시 유학생들이 조선으로 컴백을 해요. 그렇게 영선사, 청나라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83년 기기창을 만들게 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비교해서 봐야 되는 건 신식군대 별기군은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이 조사시찰단이죠. 이 조사시찰단으로 파견된 애들이 일본 가서 사무라이를 보고 배워온 게 신식군대. 그래서 별기군은 조사시찰단 파견이 계기가 돼서 만들어진 게 별기군이고, 영선사, 청에 파견된 영선사가 계기가 돼서 만들어진 건 기기창이다. 전환국은 화폐를 주조하는 곳이에요. 전환에서 환이 돈 환자예요. 그래서 돈? 그래서 돈을 만드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당오전을 발행을 했습니다. 당오전은 5배의 가치가 있는 화폐란 얘기고, 흥선대원군 때 당백전이라는 걸 발행했죠. 당백전은 100배의 가치가 있는 화폐란 얘기예요. 그래서 멜렌도르프는 이모군란 때 청나라의 입김에 의해서 우리나라 외교고문으로 온 사람이거든요. 이 멜렌도르프가 민비 측 인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멜렌도르프가 당오전, 당십전, 당백전 이런 고액화폐 발행을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김옥규는 이게 고액화폐 발행하면 인플레가 발생하고 시장이 교란되니까 고액화폐 발행하지 말고 일본에서 차관을 들여오자 이렇게 주장하면서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근대화 정책을 밀고 나가려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종은 전환국이라는 화폐를 만드는 화폐 발행 기관을 만들어서 고액화폐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화폐를 막 발행하니까 일본이 1905년에 화폐정리 사업을 을사조약 체결하고 화폐정리 사업을 시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전환국이 언제까지 존재했냐? 화폐정리 사업이 을사조약 체결되는 1905년에 시작이 되죠. 이 화폐정리 사업 시작되기 바로 전에 1904년에 전환국을 먼저 없애고, 너무 화폐를 많이 발행하니까 전환국을 1904년에 없애고 1905년부터 화폐정리 사업을 시작하더라. 그러면 전환국은 83년에 시작해서 1904년에 없어졌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우정국은 1884년에 만들어진 우편 사무 담당 기관이에요. 우정국의 우가 우편, 요걸 연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우정국 어디서 배웠냐? 갑신정변 이야기할 때 갑신정변이 발생하게 된 게 우정국 낙성식, 그러니까 우정국을 건설한 준공식, 다 건물을 건설하고 나면 공사를 무사히 마쳤다는 뜻에서 준공식을 하잖아요. 그 우정국 준공식 축하 파티에서 갑신정변이 발발을 해요. 그러면은 갑신정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84년에 열정 발사해서 갑신정변이 1884년도에 일어났거든요. 84년에 그러면 우정국이 만들어졌구나. 우정국이 만들어져서 축하 파티하는 날 갑신정변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정국도 갑신정변이 일어난 1884년에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대 문물은 대부분 1883년도에 만들어져요. 근데 우정국은 1884년이다.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성전기회사 설립은 1898년이에요. 이 고종 황실과 미국인 콜브란이 합자해서 만든 게 바로 한성전기회사입니다. 연도암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한제국이 1897년에 수립이 되죠. 1896년 아간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 갔다 독립협회가 돌아와 항공을 요구하니까 1897년에 대한제국
항공해서 대한제국을 수립하는 게 1897년이에요. 고종이 대한제국 수립하고 그 다음에 1898년에 미국인과 손잡고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연도함기 전차 언제 만들어졌죠? 99년에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이걸로 다 알고 있어요. 99년에 전차 경인선. 그래서 전차가 99년이에요. 근데 전차는 전기로 가는 차잖아요. 엄청나게 큰 전기가 필요해요. 전차를 가동하려면. 그러니까 전차 만들기 1년 전에 큰 전기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기 관련 회사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차 만들기 1년 전에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했다.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전차가 99년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9 99년 되기 1년 전에 전차는 전기를 엄청나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1년 전인 98년도에 한성전기회사를 만들더라. 이렇게 외우세요. 흐름 속에서 연도함기 한번 외워볼게요.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죠. 그러다가 우리 정부도 개화정책 시행해야겠어. 그걸 깨달은 게 1880년대예요. 그래서 1880년부터 개화정책 스타트하죠. 그래서 1880년에 통리기무화문이라는 개화정책을 시행하는 기구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81년에 해외에 사절단을 파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에는 조사시찰단, 청나라에는 영선사를 파견을 해요. 이때 해외에 사절단을 파견을 하면서 우리 정부가 가장 먼저 심혈을 기울인 거는 신식군대예요. 그래서 81년도에 가장 먼저 개화 관련해서 정책을 도입한 건 별기군이에요. 신식군대. 그래서 신식군대 만들고 신식군대를 굉장히 우대를 해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82년도에 바로 구식군인들이 열받아서 난을 일으키죠. 뭐야 신식군대만 군인이야? 이러면서 82년도에 이모군란이 일어납니다. 이 이모군란을 겪고 나니까 정부가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너무 신식 군대만 신경을 썼구나. 그 밖에 사회 전반에 개화 문물을 좀 받아들여야겠다. 그러면서 83년 이모군란이 일어난 다음 해 83년부터는 사회 전반에 대한 개화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개화 정책이 시행이 돼요. 그래서 사회 전반에 관련된 건 언교산을 생각하시면 돼요. 언론, 교육, 산업이 대표적인 거예요. 언교산. 그래서 언론 관련해서는 방문국, 인쇄소죠. 방문국이 83년도에 만들어지고 방문국에서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도 83년도에 만들어집니다. 언론 관련해서는 방문국 한성순보, 교육 관련해서는 원산학사가 83년도에, 이건 사립학교예요. 하지만 원산학사도 83년 최초의 학교. 그리고 산업 관련해선 대동상의 장통회사가 객주여과학이 만든 상회사죠. 이 회사도 83년도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1883년도에 어떤 개화 관련된 새로운 문물들이 시행되는구나. 단 우정국은 84년이었죠. 왜? 우정국 만들고 축하 파티를 하는 날 갑신정변이 일어났기 때문에 갑신정변 84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우정국은 1884년이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전시는 1885년에 만들어져요. 이 전시는 전기신호예요. 전시는 전기신호. 그래서 전기신호를 이용해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85년이다. 이 연도를 암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게요. 우정국 84년에 만들었는데 갑신정변이 일어나갖고 바로 폐쇄돼요. 제대로 활동도 못 해보고 우정국이 폐쇄돼요. 우정국이 우편 사무를 담당하는 곳인데 갑신정변 때문에 바로 폐쇄가 돼버리니까 우정국이 없어서 우편 연락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안 되겠다. 85년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전기신호를 이용해서라도 연락을 좀 하자. 그러면서 이 갑신정변이 일어난 84년에 이 우정국이 폐쇄가 되잖아요. 갑신정변 때문에 우정국이 폐쇄된 84년, 그 다음해인 85년에는 아쉬운 대로 전기신호를 이용해서라도 연락을 하자. 그래서 갑신정변 다음해인 85년도에 전신을 만들게 되더라. 이렇게 외우세요. 전등은 1887년에 만들어지고요. 경복궁에 최초로 전등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궁에 전등을 설치한 다음에 고종이 막 뿌듯해서 사람들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밤만 되면은 야 밝지 밤인데도 밝으니까 고종이 얼마나 신기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맨날 야 밝지 이러면서 전등은 87년도에 전등 때문에 밝지 해서 전등은 87년이다. 그리고 전화는 텔레폰이잖아요, 영어로. 근데 한자로 하면 덕률풍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덕률풍이라고 한다. 알아두시고, 이 전화 만들어진 거는 1896년과 1898년. 그래서 교환원이 있는 건 96년, 그리고 교환원 없는 건 98년이다. 그래서 연도 관련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좀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보통 98년으로 보통 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98년 외우기 위해서, 전화하고파. 전화 하루라도 없으면 전화 막 너무 하고프잖아요. 그래서, 전화하고파 해서 98년. 전화하고파 해서 98년이다. 그리고 전차는
1899년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로 전차와 경인선은 99년이다 외우시면 됩니다.